부동산 학교는 감동아입니다. 자, 220개 테마로 함께 테마 23번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자, 이거 말입니다. 앞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학습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테마 22번 이전에 했던 것을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공급선 점 미리 결론을 좀 보고 그래프를 다시 한번 도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가격수를 공급하자는 무슨 양? 최대량. 여러분, 시장은 거래를 하려고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수요의 경우는 주어진 가격에서 최대로 많이 구입하고 싶어 하고요. 공급자는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최대로 많이 팔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 양은 둘 다 최대량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가격입니다. 자, 공급자가 시장에서 집을 받고자 하는 최대 가격이 뭘까요? 백주수표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죠. 왜? 경쟁자가 무수히 많거든요. 그리고 집을 받고자 하는 최소 가격 생각해 봅니다. 경쟁자가 많아서 값을 깎아준다 하더라도 그 생산 원가나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모두 무시하고 공짜로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받아야 그런 말입니다. 자, 이 정도는 받아야 이런 뜻이에요. 아까 수요는 어떻게 했었죠? 앞에 이 이상 줄 수 없다 했죠. 그래서 헷갈리면 항상 요걸 기억하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수요의 경우는 이 이상 줄 수 없다. 공급자는 이 정도는 받아야. 이유는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요의 경우에 그랬지만 이 공급량의 변화라는 제목을 붙이게 되면 해당 상품 가격만이 원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공급량이 변하는 거 비슷하죠. 자, 그래서 앞에 수요 공부를 안 하시면 힘들어요. 이거 반드시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앞부분을 공부를 하고 오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선은 점의 이동이다. 이 말이 바로 나왔죠. 자, 이것은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초의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가격이 있고요. 양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이거 뭐라 그랬죠? 최대량. 자, 공급자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정도는 받아야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최소 가격이란 거예요. 최소 가격. 이 정도는 받아야 최대 가격 160%라서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격이 상승했다. 자, 다시 한번 해당 상품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을 뭐 하더라 보고? 동일하다 보고. 그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공급자는 자, 더 많은 대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전히 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이 파는 게 이익인 거죠. 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 공급량이 증가 이렇게 합니다. 자, 가격이 하락한다. 모든 조건이 같은데 대가를 못 받는 이런 상황이라면 양을 줄이고 싶은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공급량이 감소했습니다. 자, 이게 수요하고 똑같아요. 단지 가격하고 공급량의 방향이 수요하고는 반대죠. 수요의 경우는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움직였고 여기는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바로 움직였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결과는 공급량이고요. 그죠? 그리고 아까 뭐라 했습니까? 수요 곡선에서 수요자의 마음 수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라 할 것 같아요? 공급 이렇게 합니다. 공급. 자, 최초의 공급선을 도출할 때 공급량이 증가 감소, 공급량의 변화 이렇게 표현하고 일단 이렇게 도출이 되면 더 이상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자, 이거 볼까요? 가격 수준이 있고요. 이렇게 요 점에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정부가 특정 물건을 생산하게 되면 보조금을 준답니다. 물건 가격이 여전히 이런 수준인데 그럼 여러분이 공급자라면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주어진 가격수를 더 많이 공급하는 게 유리한 건 맞지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어때요? 생산비가 절감됐답니다. 물건 가격이 여전히 그대로 받을 수 있는데 그럼 더 많이 파는 게 이익이죠. 뭐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어떤 물건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되니까 규제를 가하거나 제재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어진 가격에서 양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원인이 뭐예요? 해당 상품 가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한 번만 더. 아까 왼쪽에서는 해당 상품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동일하다고 봤죠?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원인을 다 표시할 수 없어서 가격이 이미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공급량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럼 해당 상품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에 따라 공급량이 변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우리 공급선 도출했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 부르죠? 공급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것은 공급선이 우측 이동하면 양이 늘긴 늘었는데 제목을 뭐라 붙인다? 공급이 증가 또는 공급 증가. 좌측 이동은 뭐라 하고요? 공급이 감소. 자, 공급선이 우측 이동하여 있다. 우하향 이동하여 있다. 인정됩니다. 어차피 화살표 지점이 똑같거든요. 하향 이동도 할 수 있는데 잘 안 쓰고요. 자, 공급선 좌측이요. 공급선이 좌측 이동하여 있다 또는 좌상향 있다. 다 인정합니다. 출제도 둘 다 표현이 출제를 했습니다.
상향 이동은 여러분 수준을 좀 넘으니까 이 두 가지 표현은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공곡선 상의 점 이동이 그 해당 상품 가격이 원인이 돼서 공략이 변했죠. 네, 그래서 곡선상에서 변합니다. 곡선상의 점의 이동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여기는 이제 제목이 뭡니까? 공급 변화인가요? 그러면 해당 상품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인 거죠. 자, 주의할 거. 공급량이 변하든 공급이 변하든 결과는 뭐예요? 공급량이 변합니다. 그런데 제목을 붙일 때 어떻게 변한다? 여기서 해당 상품 가격이 원인이어서 공급량의 변화 한 번만 씁니다. 더 이상 쓰지 않아요. 설명할 때는 쓰지만 다른 요 표현을,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목을 붙일 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한번 공급수에 도출되면 이제 공급이란 말만 씁니다. 공급이 변화 이렇게 하는. 자, 그래서 해당 상품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할 때 공급량이 변했다 할지라도 뭘 한다? 공급이 변화를 한다. 그 다음에 공급선 자체 이동이다. 제가 공급, 이게 공급자 마음이라고 기억해놨습니다. 곡선 자체가. 아시겠죠? 그래서 공급선 이동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공급 변화.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 경제학 시험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의심을 하지 않고 그대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출제가 그대로 됩니다. 자, 공급량의 증가 감소. 자, 공급의 증가 감소 이런 표현 나왔죠? 공급량의 증가 감소하더라도 표현은 공급 변화 이렇게 표현하고요. 곡선 자체 이동. 그렇죠? 곡선이 우측 이동, 우상 이동했다. 또는 좌측 이동했다, 좌하향 이동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이론을 살펴보셨습니다. 기출주문 확인하기로 오셨습니다. 자, 주택 공급 변화 요인인가요? 공급량 변화 요인인가요? 공급 변화 요인이죠.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급량 변화 요인. 그래서 이게 구분을 잘 하셔야 합니다. 공급량 변화 요인은 해당 상품 가격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봐요. 공급량 변화 요인 여기에서 가격만 찾으면 되는 거죠. 이거밖에 없네요. 답이 이거죠. 나머지는 다 공급 변화 요인이 됩니다. 그 다음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입니다. 공급량이 변했습니다. 그럼 곡선상의 점의 이동. 자, 점의 이동이라는 표현 등장했죠? 곡선상의 이동해도 되고요. 점의 이동해도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의 연결이 선이니까. 자, 그리고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아다성의 표현이 있고, 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자, 부동산 이야기를 했고요. 다른 말이 없으니까 부동산을 말하겠죠.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이게 뭐예요? 공급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지역주거지 같은 부동산 정책. 자, 이거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해당 상품 가격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이외의 다른 요인 공급이 변할 수 있겠죠. 자,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감소하던가요? 증가하죠. 아, 이거 뭐 30회 너무 쉬운 문제를 내주셨습니다. 이런 문제가 뭐 32회도 안 나도 보장이 있겠습니까? 자, 기출유문 확인하겠습니다.